남진영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흰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손녀 수진이의 결혼자금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날이니까요. 진영 할머니는 75살이 되도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자주 떨리는 게 걱정이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지. 할머니는 오래된 지갑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관리해온 통장이었어요. 아들 정식이와 딸 정민이는 모두 바쁜 직장인이라 자주 볼 수 없었지만 명절이나 생일에는 꼭 찾아왔습니다. 그게 진영 할머니에겐 큰 위안이 되었죠.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카페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진영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 내부는 예전과 달리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죠. 어서 오세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통장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요. 손녀 결혼 자금이에요. 진영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네, 저쪽에서 기다리시면 창구에서 불러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고 몇몇은 태블릿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진영 할머니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34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진영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순조롭게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3번 창구의 젊은 여성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진영 할머니는 통장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손녀 결혼 자금을 좀 찾으려고 해요. 1,000만 원 정도요. 소연은 통장을 확인한 후 타블렛을 할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진영 할머니는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는 화면에 서명해야 한다니. 떨리는 손으로 타블렛 위에 서명을 시도했지만 선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진영 할머니가 말했지만 2번째 시도에서도 서명은 엉망이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미세한 짜증의 기색이 스쳤어요. 할머니, 천천히 해보세요. 비밀번호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진영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작은 숫자, 패드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비밀번호 4자리요, 할머니. 소연이 약간 큰 목소리로 말했죠. 진영 할머니는 겨우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소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비밀번호가 틀리셨네요.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불안해진 진영 할머니는 다시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이제 소연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아드님이나 따님이랑 같이 오시는 게 나으실 텐데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전자문서 동의도 해야 하고 비대면 인증 절차도 있어서 진영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냥 제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오늘 꼭 찾아가야 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연이 전자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 진영 할머니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영 할머니가 물었어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뒤에서는 대기 손님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소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고객 대기 길거든요. 이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진영 할머니는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죠. 다음에 보호자랑 다시 오세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순간 진영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행을 나온 진영 할머니는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요? 어쩌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 정식이와 딸 정민이가 곁에 있었죠. 가까운 공원 벤치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지만 진영 할머니의 마음은 춥기만 했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나도 수진이 어렸을 때 저랬었지. 가슴속에서 갑자기 복받치는 감정에 진영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진 할머니는 겨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정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지금 회의 중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라는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진영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딸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정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진영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민아, 나 그냥 쫓겨났어. 은행에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민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영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타블렛 서명이 어려웠던 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실패한 일, 그리고 결국 쫓겨나듯 나온 일까지요. 보호자랑 오라더라. 내가 애도 아닌데. 진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너 바쁠 텐데. 나중에 봐도 돼.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갈게요. 그 은행이 어디예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진영 할머니가 은행 위치를 말하자 정민이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정식 오빠한테도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진영 할머니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까? 진영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투자회사 대표 최정식은 회의실에서 막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사장님, 정민 변호사님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관련 일이라고 하시네요. 정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죠. 그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은행에서 쫓겨나셨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실패하고 타블렛으로 서명하기 어려워하셨다는 이유로요. 보호자랑 다시 오세요라는 말까지 들으셨대요. 정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고? 어느 은행이야? 정민이 은행 위치와 지점명을 알려주자 정식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
너도 가능하면 와줘.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1시간 후 정식과 정민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의젓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작고 외로운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두 남매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진영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정식아, 정민아. 왜 이렇게 급히 왔니? 너희 일은 어쩌고? 정식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진영 할머니는 다시 한번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말을 마치자 정식과 정민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직원 이름 기억나세요? 정민이 물었어요. 박소연이라고 했던 것 같아. 정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진영 할머니는 놀라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정식아, 그냥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차별이에요.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행동이죠. 제가 변호사로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정식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은행의 상당한 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정민이는 그 은행의 주요 법무 계약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영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가 그 은행과 그런 관계였니?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오빠는 그 은행의 VIP 고객이고 저는 은행 법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설 차례예요. 은행 지점장 김민호는 오후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출 실적이 올라가고 있었고 본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정식 대표님과 최정민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정식 대표와 최정민 변호사라고? 둘 다 우리 은행의 대형 고객인데. 무슨 일이지? 비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오전에 저희 은행을 방문하셨다가 불편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소연 대리가 응대했던 것 같은데. 민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빨리 소연 대리를 내 사무실로 부르고 최 대표님과 최 변호사님을 안내해. 잠시 후 정식과 정민이 지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대표님, 최 변호사님, 갑작스러운 방문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정식이 말을 자르며 냉랭하게 말했어요. 김 지점장님, 오늘 우리 어머니가 이 은행을 방문하셨습니다. 남진영 할머니세요. 민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죠. 자신이 아는 한 이 두 유력 고객의 어머니가 오늘 은행을 방문했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민이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손녀 결혼 자금을 인출하러 오셨다가 여기 직원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오라는 말까지 들으셨죠. 그 순간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박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정식과 정민을 보자 경직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연 대리, 오늘 오전에 연세 드신 고객을 응대했나요? 타블렛 서명이 어려우셨던 분.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그게 대기 고객이 많아서 좀 서둘러 처리하려다. 정식이 소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연세 드신 고객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은행의 상당한 투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고 제 동생은 귀하의 은행 주요 법무계약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소연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고 민호는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은 은행의 노인차별과 고객인권 침해에 대한 정식 항해 공문과 법적 통지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최 변호사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본사에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식이 차갑게 대꾸했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행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긴급 소집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최정식과 최정민이 보낸 공문과 법적 통지서가 놓여 있었죠. 부행장 이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불만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최정식 대표는 우리 은행에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최정민 변호사는 우리 은행의 주요 법무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은행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노인차별은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어요. 태준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최 대표와 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진영 할머님께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오후 진영 할머니의 집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태준 부행장을 비롯한 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정식과 정민도 함께였죠.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남진영님, 저희 은행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고객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진영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렇게까지 큰일로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정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문제죠. 정식이 부행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말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무시받았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희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진영 할머니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식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은행이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네요. 어머니는 고객이기 전에 한 가정의 기둥입니다. 저는 제 모든, 그리고 회사의 모든 계좌를 해지할 생각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 대표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뿐인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보여주셔야죠. 태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준비해온 개선안이 있습니다. 고령자 배려 창구를 신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인 존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진영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많을 텐데 그들이 말 안 했을 뿐이죠. 태준 부행장은 진영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은행 전체의 서비스 방식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영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부행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져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아이 취급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도 존엄한 사람이니까요. 태준이 진영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직원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식과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대기업은행의 부행장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태준이 진심을 담아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조치로 박소연 대리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점의 노인 존중 서비스를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정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저희는 은행의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닌 요구사항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언제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태준과 다른 은행 관계자들이 떠난 후 진영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진영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은행에서 쫓겨난 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됐네. 너희 둘이 이렇게 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식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보호할 차례예요. 진영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나저나 정민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결혼 자금은 어떡하실 거예요? 진영 할머니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은행에 가면 VIP로 대우해준다니 내일 다시 가봐야겠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날의 오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후 진영 할머니는 손녀 수진이와 함께 은행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지난주의 일을 떠올렸어요. 오늘은 수진이와 함께 결혼 자금을 정식으로 인출한 날이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행복한 결혼 생활 할게요. 수진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영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내 행복이야. 할머니는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란다. 수진이가 문득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아빠랑 이모가 은행에 항의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은행 부행장이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면서요? 진영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게 다 너희 아빠랑 이모 덕분이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날 알았단다. 수진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은행 직원들이 되게 친절해졌대요. 제 친구 할머니도 얼마 전에 은행 갔더니 정말 잘 대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진영 할머니의 눈에 기쁨이 어렸어요. 그것 참 다행이구나. 우리 같은 노인들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됐네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진영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영웅이야?
그저 우연히 내 자식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기 내서 자식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수진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죠. 진영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고령자 배려 창구라는 새 간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창구에서는 노인 고객이 여유롭게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구나. 진영 할머니가 깊은 통찰을 나누었어요.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 다만 먼저 존중받아야 배운다는 걸 이제 알겠지.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너무 멋져요. 제 결혼식 축사도 이렇게 멋지게 해주실 거죠? 진영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가 평생 살면서 배운 지혜를 다 담아서 해줄게.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후의 햇살을 즐겼습니다. 진영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어요. 비록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죠. 수진아, 내일 너희 부모님이랑 함께 저녁 먹자꾸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가져보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좋아요. 진영 할머니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노인도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고 있음을 진영 할머니는 확신했죠.